자, 지금 우리 K 증시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은 다음 중에서 골라보세요. 1번. 에코프로 목표가 50만 원 잡고 들어갔는데 지난주 50만 2천 원 갔을 때 그때 못 판 사람. 2번. 2달 전부터 에코프로에다 왕창 공매도 쳐놓고 계속 증거금이랑 이자만 내고 있는 외국인. 3번. 2차 전지주 나름대로 한 3개 갖고 있는데 딱 내 것만 빼고 다 오른 그런 사람. 4번. 리튬 광산 인수했다고 이제 채굴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 필요하다고 그거 핑계로 유상증자 CBBW 마구 찍어낼 계획 짜고 있는 기업의 임원. 5번. 삼성전자 96층에 지금 갇혀가지고 3년째 구조대 기다리느라 2차 전지고 로봇이고 인공지능 챗 GPT고 뭐고 들어갈 기회 다 놓친 사람. 자, 영상 댓글에 번호로 적어주시면은 민주적으로다가 다수결로 정답을 정해가지고 그 정답 맞춘 분 3분께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나저나 오늘 LG 디스플레이 추풍 낙엽 신세로 후두둑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래도 한때 런망주, 우리 런던 고라니 유망주 그중 하나였던 게 불과 2년 전인데 참 LG 디스플레이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지난주만 해도 뭐 실적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막 자고 일어나면은 오르더니만 오늘 당장 또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뭐 이유는 1분기 LG 디스플레이 영업 적자가 예상보다 커져가지고 1조 넘게 손실이 났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고, 이거는 이제 뭐 곧 1분기 실적 시즌 오니까 머지않아서 이제 윤곽이 드러날 일이죠. 근데 참 제 주변에는 이 LG 디스플레이에 물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5만 원 후반대. 지금 보면 완전히 남산타워 피뢰침 수준이죠. 당시 무려 15년 전에 이 LG 디스플레이 위상이 정말 지금의 SK 하이닉스 더하기 LG 이노텍 정도로 그렇게 높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LG 그룹주니까 대기업에다가 우량주에다가 뭐 설마 이런 회사가 잘못되게 하겠냐 하고 그렇게 들어간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오늘자로 15,460원이면은 아니 4분의 1 토막이면은 잘못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예 그냥 상장 폐지가 돼야 잘못되는 건가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 또 뉴욕 증시를 타고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정말 팬데믹 같은 그 이슈는 바로 오페크 플러스의 배짱 영업.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경기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원유 수요가 중국이고 어디고 늘어날 것 같으니까 기습적으로 감산 발표하면서 유가 끌어올리려는 이런 얍삽한 결정 이건데요. 간밤 WTI 유가가 단숨에 $80 돌파했고요. 이러면 이제 또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 CPI를 타고 인플레이션을 부풀리고 또 그렇게 연준을 자극해가지고 다시 금리 인상이 추가될 우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당장 5월 FMC에서부터 이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페드워치에서는 5월 금리 인상 확률이, 금리 동결 확률을 다시 한번 완전히 압도하면서 거의 70%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원유 제조업 컨설팅 기업 리스타트 에너지 측은 올 연말까지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면서 이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대요. 또한 이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성장은 또 반대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PVM 브로커리지에서는 이번 오페크 플러스 감산 소식이 미국과 반대편 산유국들 간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결정적으로 미국과 사우디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고, 그럼에도 연준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더 메인 변수로 다루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둔화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베이비 스텝을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 보폭을 그렇게 막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늘릴 요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근데 지금 사우디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바이든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 달러 패권 놓치게 되면은 진짜 그거는 뭐 미국의 진보 보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미국 주류 사회를 휘어잡고 있는 유태인 종이장사들한테 정말 그 어떤 정치적 단죄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작년 12월에 시진핑 주석이 아랍 순방 당시에 그 산유국 대표들 앞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그 SCO 창설과 함께 노골적으로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당시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미국 견제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요새 슬슬 그 성과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집트하고 카타르
그리고 주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이거 중동 산유국들인데 이 국가들이 상하이 협력기구 그 SCO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거기다가 남미의 자원부국 브라질 여기도 이제 지난 주말부로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결제통화를 기축통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이미 지난주 프랑스산 LNG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 대금을 역시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인구 소멸이다, 인구 절벽이다, 뭐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뭐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두고도 이제 조금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 MZ 세대에서는 아니 결혼을 하든 말든 애를 낳든 말든 개를 기르든 고양이를 기르든 사람을 기르든 그거는 개개인의 권리 영역인데 왜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느냐 이런 입장이고 또 약간 뭐 저를 포함한 약간 저희보다 윗세대 기성세대 분들은 내가 결혼 출산 다 해보니까 이거 못하면 나고자다 혹은 반대로 이걸 내가 다 해봤더니 진짜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다 결국은 노예들 키우는 거라고 결국 노동력 때문에 호구들 생성해가지고 지도층들 계속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급진적인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중국이 군사력이나 아니면 기축통화국 그 면모도 아직도 미국에 부족한데 뭘 믿고 저러나 이런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아 그렇죠. 다 아시는 대로 중국이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 헤드카운트가 머리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국가 경쟁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진짜 우리 그 학창 시절에도 보면은 집에 이제 형제 많은 집 애들은 웬만하면은 뭐 일진들도 잘 못 건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하고 경제학적 분석으로 보면은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생산 가능 인력도 많고 그럼 이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중국이 구매력 평가 기준 GDP로 미국을 제낀 지 오래됐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이 뭐 미국을 이미 추월했으니까요. 그리고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해봐도 진짜 구매력 평가 지수가 딱 인구 숫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중일 3국 중엔 당연히 꼴찌겠죠. 인구수만큼. 근데 더 암울한 건 중국하고의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세계 구매력 기준 GDP 순위에서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다음 인도가 3위,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그 밑에 이제 영푸독하고 러시아 있고요. 우리는 12위입니다. 합계 출산율 계속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겠죠. 런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번거지 모자 버린 줄 알았죠? 집에서라도 쓰려고 이렇게 하루 쓰고 나왔으니까 좀 아저씨 LG 2루 타석 안표 얼마예요? 팔토시 팔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 납치에다가 주워 패는 그 마장동 그 푸죽간 그 사람을 저한테 비유하시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딱 4마디면 된다. 잘못됐음.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자 이제 이번 금요일에 미국 3월 고용지표가 또 공개되는데요. 지난 1, 2월에도 정작 FMC보다는 이 고용지표의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했었던 만큼 결국 FMC가 없는 우리 지금 4월 한 달 중에서 CPI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경제지표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경에 나오는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일단 HSBC 측은 3월 경제지표들이 웬만큼 폭망을 하지 않고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달러 가치는 최근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월 고용지표를 비롯해가지고 CPI 등등 여러 지표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현재 수준을 연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준의 매파적인 변신을 선행하는 시그널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또 끼어든 거잖아요. 오페크 플러스 발. 근데 또 이날 연설이 마침 잡혀있던 연준 임원이 대표적인 매파 스피커로 알려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오페크 감산 결정에 대해서 물론 놀라운 일이다. 놀랐다. 서프라이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대신에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연준의 물가 안정 책무를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참 이제 월가는 물론이고 워싱턴까지 막 합세해가지고 바이든 정부랑 연준까지 저렇게 저 깡패 같은 오페크 놈들 70년대에 하던 석유 파동, 석유 갑질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들고 나왔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갑자기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입에 지퍼를 딱 채우고 아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와버렸는데요. 왜일까요?
이거는 어제 이제 중국 차이신 PMI 그때 설명했지만 이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PMI 이러니까 뭔가 이름도 되게 과학적이고 또 막 수치도 막 소수점까지 막 표시되니까 통계적으로도 완성도가 매우 높은 그런 통계라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나 심지어 팩스로 설문 돌려가지고 이번 달 경기가 전달보다 좋냐 나쁘냐 양자택일로 물어본 다음에 좋다. 긍정적인 대답이 절반. 즉 50%가 넘으면 야 이게 수치가 50 이상이니까 경기 확장 국면이네요. 이러고 그 숫자가 절반에 못 미친 50 미만이 나오면은 PMI 50선 밑돌았다고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3월 미국 ISM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3이 나와 버렸어요. 일단 이거 헤드라인 넘버만 봐서는 딱 오페크의 이번 감산 결정이 귀신같이 합리화가 되죠. 아니 이제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PMI도 바로 전날 급락을 했지. 또 세계의 거대한 소비자라고 이름 붙여진 미국도 지금 경기 둔화 국면인 50선 밑으로 심지어 46.3이라는 이 수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난리 부르스 났을 그때 이후 최저니까 오페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향후 원유 수요 부진에 우리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감당 결정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따질만 하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번 ISM 제조업 지수가 폭망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JP모간의 수석 전략가 미슬라브 마츠테카는 작년 4분기 당시 자기는 콜 그러니까 상방을 외쳤는데 이게 이제 좀 강세장이 조금 늦게 시동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 1분기까지 이 상승세가 연장이 된 거다라면서 지금 본인은 대신 올 연말까지 내내 약세장을 예상한다면서 이제부터 주식 비중 축소 그리고 늘리려면 채권 아니면 또 굳이 주식을 늘리고 싶으면 중국하고 이머징 비중 조금 확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현금 비중 확대 이렇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K 반도체들에 대한 내용들로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JP모간이 삼성전자의 숨은 매력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디스플레이의 가치라고. 일단 양호한 탑 라인 성장과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의 약 20%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마진이다.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가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비율이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5%에서 2022년에는 11%까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스마트폰에서의 OLED 채택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신 TV와 IT 분야에서 좀 더 사이즈가 큰 OLED 쪽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대요. 그러나 올해 2023년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전체에서 거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대신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소진 사이클이 끝나고 내년 2024년에 삼성전자 실적이 다시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그때는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비중이 17% 정도까지 다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75,000원 고려했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또 냈는데 최근 SK하이닉스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700억 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이제 2023년 5월 22일부터 2030년 4월 1일 사이에 언제든지 SK하이닉스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데 교환 가격이 11만 1,180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28% 정도 프리미엄이 있죠. 근데 현재 총 주식수 2.4%에 해당하는 1,775만 9천 주가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면 좀 부담이 되겠지만 대신에 이게 이제 자사주를 교환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SK하이닉스의 신주 발행, 즉 증자가 없을 것이라는 게 좀 괜찮다. 그리고 최근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SK하이닉스도 지난 몇 달 동안 이번 교환 사채를 포함해서 상당한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하반기부터 메모리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점진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컨빅션 리스트, 즉 매수 확신 종목을 유지하고 목표가 11만 8천원 콜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IRA 미국 세부 지침 발표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그중에서 동박 관련주 가운데 하나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JP모간이 목표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오늘 8만 5천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그래도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JP모건이 목표가를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역시 유지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노무라 증권이 LG 생활건강 목표가를 60만 원에서 오늘 54만 원으로 깎았고 투자 의견은 매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CT 글로벌 마켓 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를 29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오늘 하향하고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식목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만 근데 마침 또 좋은 거는 식목일인데 요일이 수요일이야. 뭔가 샤머니즘적으로 봤을 때 나무 심는 날 물 숫자가 겹치니까 뭔가 좀 수학과 성과가 막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죠. 이러다 또 화수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요. 자, 내일 4월 5일 수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번에 미국 IRA 세부 지침 공개되고 이거 이제 나름 생색내기 좋은 주제죠. 일단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미국 IRA 법안의 취지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리덕트하는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게 이제 흔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탄소 중립 친환경 한답시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솔직히 화석연료 대비해가지고는 좀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고 이런 일종의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게 부작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야, 보조금으로 좀 반가이를 해줄 테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이런 일만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전기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 전체의 호재가 맞죠. 다음 내일 또 정부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4월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지금 마침 후쿠시마 원전소 관련해가지고 K시푸드 수산물 관련주들이 막 관심이 보이고 있죠. 여기다가 내일자로 해양 방사능 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라는 보도자료도 발표할 예정이니까 사실 이거는 국민의 식생활 건강 보건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번 대신 증시에서도 기대를 해볼게요. 이어서 내일 환경부는 식목일 마침 타이밍에 맞게 대대적인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 충남 지역의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 진단 추진 발표 이거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좀 숲이 많으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그걸 외면하고서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사람이 비듬이 많으면은 여기 막 허옇게 떨어지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럼 비듬 많다고 두피를 치료해야지 맞지. 비듬이 어깨에 이렇게 앉지 않고 잘 날아가게 어깨 부분에 미끌미끌한 뭐 기름칠 같은 거 하고 다닌다고 그런 옷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본말이 전도된 그런 조치겠습니까? 다음 내일 수요일 산업부가 국가 중요시설과 대드론 체계 운영 공공기관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요즘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드론으로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헬기는 솔직히 뭐 노후기 정도 많고 또 사고 위험도 적지 않다 보니까 무인 드론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다음 내일 해수부는 선박 수소 연료전지 전력 설비 잠정 기준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막 도배되기 좋죠.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선박 수소 연료전지 요거 증시에도 뭐 퓨얼셀 같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과기부가 202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조기 교육 이런 차원에서 관심 받기가 좋죠. 이어서 내일 우리 3월 말 외환 보유고가 공개되고요. 다음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현대차와 SK온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 준설에 4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재공시 기한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IRA 세부 지침 보고 나서 결정하려고 뜸들였던 거라면 이제 뭐 주말에 그것도 다 윤곽이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이어서 내일 우리는 식목일도 그냥 까만 날 평일이지만 중국, 홍콩, 대만 증시는 청명절로 휴장일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휴일임에도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내일 발표되는데 어제 나왔던 제조업 PMI보다 사실 이 서비스업 PMI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 주요 동력으로 내수 소비 진작을 꼽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 이번 서비스업 PMI에 반영이 돼야 맞죠.
그리고 이날 밤에 미국에서는 2월 무역 수지하고 3월 ISM, 여기도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에 나옵니다. 다음 3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는 금요일 미국 정부의 비농업 공식 고용 보고서를 이틀 앞두고 거의 예고편격의 기능을 한다고 봐야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3분 제가 추첨해서 꼭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선물 추첨해서 드린다는 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